2024년 4월 17일 오후 3시입니다. 여기는 경북 영천 영천 국립 호국원입니다. 여기가 앞에 보니까 뭐 헬기도 있고 비행기도 막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6.25 때 참전한 우리 군인들, 또 국가 유공자들, 아마 이런 분들이 이곳에 이제 있습니다. 경북 영천 국립 호국원 아마 이렇죠. 호국의 성지에서 영면하소서.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금년 6월 29일 날 우리 장모님께서 이제 별세하시고, 우리 장인 어른께서 6.25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모셨는데, 장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이곳에 같이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돌아가신 날로부터 돌아가신 날을 시작으로 해서 49일째 되는 날, 49제가 돼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좀 먼저 온 것 같아요. 일반 절에서는 뭐 7일, 14일, 21일, 뭐 28일, 또 뭐 일주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7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고 그 장례식 때 이제 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장모님께서는 한 30년 정도 혼자 계시다가 그렇게 이번에 95세로 돌아가셨어요. 95세로. 참 장모님께서도, 제가 장모님께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당선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대통령 되는 걸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거기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는 이제 우리 외사촌 형님이 있습니다. 큰외삼촌님의 큰아들이죠. 외사촌 형님한테 제가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유튜브 강의 한 거, 기타 뭐 그게 관련되는 자료를 엄청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걸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는 한 몇 년 됩니다. 우리 외사촌 형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또 우리 회사 앞에 그 유리 공장이 있는데, 유리 만드는 공장이에요. 큰 공장입니다. 거기에 최 이사님께서 저하고 아주 잘 친하게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한테도 내가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자료
강의한 거 또 기타 뭐 거기에 관련된 모든 그 유튜브 자료를 많이 보냈는데 이분 역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걸 못 보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그래요. 참 많이 이렇게 내가 공을 들여가지고 그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놓으면은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한 지가 좀 얼마 되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그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뭐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의 좋은 강의라든지 뭐 또 정치 평론이죠. 주로 정치 평론을 주로 대부분 듣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들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듣다가 보니까 그 남한테 피해를 또 주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어링을 이렇게 착용을 했어요. 이어링을. 원래 이어링을 착용하면은 귀가 나빠지니까 내가 이어링 착용을 원래는 안 했어요. 원래는 안 했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듣다가 좋은 강연을 많이 듣다가 보니까 자연히 이제 남한테 피해를 또 주기 또 싫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이어링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이 이제 브루투스죠. 이어링 브루투스. 그거를 착용해 가지고 쓴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한 2년 됐나 모르겠네요. 이어링 착용한 지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 2년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도 거의 뭐 없다시피 계속 들었으니까 거의 몸에 탈이 날죠.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 뭐 젊은 20, 30대도 아닌데 이제는 69세니까 내일 모레 70인데 그런데 이제 뭐 이어링을 늘 끼고 이렇게 이제 주요한 내용을 듣고 우리나라 정치 평론 또 기타 이제 국내외에 일어나는 모든 그 상황들을 그리고 이제 좋은 그 A급 강사들이 강의한 내용 또 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강의한 내용 뭐 이런 걸 쭉 듣다 보니까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한 7시 딱 되니까 몸이 좀 이상해요.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1시간 좀 지나니까 정말 커피 한 잔 마실 힘이 없더라고요. 이거 커피를 마시려면 커피를 손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토가 나고 뭐 먹은 것도 없는데 아침에는 원래 제가 잘 안 먹기 때문에 먹은 것도 없는데 이제 구토가 나고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제 근무를 못하는 거죠. 회사 이러고 우리가 중노동을 하는데 뭐 이렇게 커피 잔 하나 들 힘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내가 이 회사 와서 처음으로 조퇴를 했습니다. 한 달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제 그날 가가지고 막 어지럽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힘도 없고 막 쉽게 말해서 몸살인가 봐요. 그와 같은 증상을 내가 내 공무원 생활 할 때에 그런 걸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한 보름 정도, 한 15일 정도 밤낮으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야전 침대를 이제 옆에 갖다 놓고 그렇게 이제 뭐 새벽 2시, 3시까지 막 그 작업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기는 힘드는데 그 작업을 밤낮 없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의 마칠 무렵에 한 보름쯤 되니까 아침에 몸이 으시시시하고 막 어지럽고 막 그렇더라고. 꼭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래 집에 가서 이제 푹 잤어요. 푹 자고 나니까 이제 몸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 달 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고 또 여전히 이제 또 뭐 우리나라 이제 뭐 국내 정치 흐름을 이렇게 좀 알아야 되고 또 기타 우리 국제 정세도 좀 이렇게 좀 알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전히 이제 뭐 또 이어링 듣고 또 좀 몸을 좀 혹사했더만은 아침에 새벽이죠.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딱 자고 이제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침대에 다시 좀 누워 있는데 침대가 휙 이름 뭐라 그러나 엎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대가 엎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침대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몸이 이제 이렇게 침대가 엎어지는 모양처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가만 몸을 보니까 출근을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우리 이제 집사람이 이제 델타 줘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귀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 하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걸 이명현상이라 그러죠. 이명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들은 알 수는 없고 내 혼자만 겪는 건데 뭐 이거 뭐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비인후과를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이비인후과를 이제 가서 이제 치료를 좀 받아야 되나 어때야 되나 이제 해가지고 평일에는 할 수는 없고 평일에는 회사 일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이렇게 가서 이제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 김해에 있는 그 이비인후과를 이렇게 우리 동네 삼계동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열람을 해보니까 이비인후과가 한 몇 개가 있더라고요. 부원동에도 있고 삼계동에도 한 2군데가 있고 뭐 그렇게 그 검색을 쭉쭉쭉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귀 안을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무슨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해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귀에서 계속 이제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귀에서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어링은 이제 안 쓰기로 했어요. 이제 안 쓰고 또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는 피로가 누적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막 자기 전에 뭐 잠들기 한 3, 4분이라도 뭐 영양가 있는 그런 고급 정보를 좀 듣기 위해서 듣다가 자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비몽사몽간에도 막 그 어떤 그 정보를 좀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주 이제 누적이 되니까 이런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는 그 이어링을 안 끼고 좀 그러고 이제 또 유튜브를 또 이렇게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이명에 대한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료가 막 떠요. 이렇게 뜨다 보니까 동의보감이라는 말은 우리가 들었잖아요.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은 들었는데 민의 보감이라고 있더라고요. 민의 보감. 거기에 보니까 민예은님이라고, 민예은, 민씨예요. 민씨. 그 옛날에 그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가 민씨잖아요. 근데 그 민씨성 가진 분의 한의사, 여자 한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명현상은 아주 간단하게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5군데를 지압봉이나 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리주면은 이명현상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병원 가면 병원비 들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뭐 약물 치료, 한방 치료, 침도 맞고 뭐 한 1,000만 원 정도 병원비를 들였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완치가 좀 잘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뭐 그러나 따르나 뭐 일단 뭐 나는 이제 그 이명현상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사람이 견딜 수가 없거든. 얼마 전부터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하는 차이에 그 민의보감 민예은 한의사님께서 서울에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얼굴도 참 진짜 잘생겼더라고. 참 진짜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 돼요. 그런 분이 그렇게 좋은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그래서 지압하는 것을 5군데더라고요. 요 뒤에 하고 요 부분하고 요거를 손가락으로 눌리는 거예요. 요게 눌리고 요게 하고 요 뒤쪽에 이제 이거 다 귀에도 명칭이 뭐 여러 엄청 많이 있대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막 명칭이 막 여기 막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귀 요 주변에만 하더라도 그 뭐라 하면서 하는데 하여튼간에 귀에 2군데가 있어요. 귀에 2군데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 손가락에 이제 4번째하고 5번째 요 손가락 요 사이에 이제 눌리고 그 다음에 발에도 엄지발가락하고 2번째 발가락이지 엄지발가락 옆에 그 사이에 푹 들어간데 고개 한번 손으로 이제 또는 지압봉으로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용천혈이라고 발바닥 그 뒷부분에 그 용천혈이 있어요. 거기에도 눌리고 그래 총 5군데 그거를 지압을 하면은 이명현상이 금방 없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게 진짠가 가짠가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요 부분하고 요게 귀 뭐라 그러더라고.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하면서 입을 벌리라더라고. 그것을 20번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 하면서 요거 눌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하고 내가 잠이 들었는데 신기하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져. 그래 진짜 희한하대요. 진짜 뭐 병원에 안 가도 되잖아요. 이러면 진짜 없어지더라고. 완전 없어진 건 아닌데 전에 비해서는 엄청 약하게 해요. 지금 뭐 어제보다는 영 낫지. 어제 아래보다는 훨씬 낫지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이거는 우리 그 국가혁명당 카톡방에 전체 방에 내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혹시 이제 이명현상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분은 이런 걸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몸에 이상이 온 거잖아요. 이상이 온 것은 이제 그런 이상을 이제 안 오게 해야 되잖아요. 안 오게 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여기 비행기가 많이 있네.
6.25 때, 6.25 전쟁 중에 서던 비행기가 영천 호구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배경으로 한번 유튜브를 찍어 오는데,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피로가 누적이 되면 그래요. 피로가 누적이 되면 그러니까 잠은 이렇게 한 7시간 정도 뭐 이렇게 푹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만 보니까 내가 그래 안 했거든요. 막 11시 12시까지 그 유튜브 듣고 또 뭐 자면서도 듣고 아침 또 새벽에 일어나면 듣고 이어링 들었지. 뭐 이어링을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병이 안 올 수가 있나 오전 거지. 그리고 피로를 이렇게 쭉 풀고 그 다음에 그 먹는 음식도 그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한 번씩 마셨는데, 한 번씩이 아니지 하루에 한 석 잔 정도는 마셨는데 커피가 그래 안 좋답니다. 요 이명 현상에는. 그래서 이제 커피도 며칠 전부터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안 좋은 것은 그 지하철 같은데 타고 가면서, 지하철은 소리가 세게 나잖아요. 거기서 이어링을 끼면은 그거는 막 최고로 안 좋다는 거예요. 시끄러운데 이어링 끼고 뭐 듣는 거, 그거는 최고 안 좋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어링은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전에부터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그래서 이어링을 안 끼고 있다가 이어링을 끼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그냥 한 2년 이렇게 했더만은 결국 요런 이제 병을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지금 현재 좀 이제 다행히 그 민의 보감 민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뭐 유튜브 상으로 만나가지고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서울에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진짜 그분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주요한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정말 뭐 한 1분 만에 이렇게 낫더라고. 병원에 안 가도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 뭐 자극적인 그런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래 보니까 그 민예은 그 한의사님 외에 또 그분하고 또 비슷한 분이 또 한 분이 또 동영상은 그 뭐라 그러나 그 유튜브를 하나 보면은 그게 비슷한 것이 막 뜨잖아요. 딴 또 한의사님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지압 손으로 이제 눌리줘가지고 눌리면서 이명 현상이 없어지는 그런 그 강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군데 외에 또 딴 군데가 몇 군데가 또 있어요. 그래 그것도 같이 해봤습니다. 총 한 7, 8군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려가지고 하니까 오늘 많이 눌렸어요. 발바닥에 눌리고 하니까 어제 아래보다는 영 덜해요.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나 내가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이어링 하시는 분은 이어링 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잘못하면 귀가 진짜 망가져 버리거든. 그리고 나도 전에는 이제 유튜브를 막 진짜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막 많이 봤는데, 이제는 하나를 보더라도 뭐 좀 영양가 있는 거 이렇게만 몇 군데만 좀 보려고 좀 줄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극 음식은 있는 음식 뭐 이런 거 너무 짜고 매운 거를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커피 이런 거는 영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기름기 있는 무슨 음식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던데, 하여튼 음식을 좀 조심해야 되고, 지하철 안에서는 절대로 이어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사람 이명현상이 있으니까 사람 진짜 죽겠던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딴 사람은 안 들리고 자기만 들리는 거거든. 그런데 찌익 하는 소리가 막 계속해서 쉬 하는 소리도 나고 쉬 하는 그런 소리가 이게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니고 계속 그런 게 들리는데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좀 나이 69에 그런 것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내보다 연세가 적으신 분들은 참조를 하시고 이어링 끼는 습성을 좀 버리시고. 또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신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노화가 살아있을 때
노아가 이제 산 위에다가 그 저기 산이 보이는데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배를 만드니까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보았겠느냐고요. 그 왜 만드느냐 그러니까 비가 엄청 와가지고 이 다 이렇게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니까 그때 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정확한 그거는 있는데 그는 제가 다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만드니까 뭐 옆에서 그 사람 정상으로 보았겠느냐고요. 안 그래요? 그렇듯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고 이분을 뭐 믿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는 건 사실이거든요. 나는 늘 허경영, 오늘은 이제 모자를 안 쓰고 왔지만 허경영 총재님 모자를 쓰고 다닌다거나 주위에 알리면은 조금 이상하게 보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냥 그 노아의 그 홍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홍수라고 거기 인류 역사상에. 그래서 그런데 막상 이제 비가 막 엄청 오니까 그 배가 뜰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허경영 이제 시대는 반드시 열리는 거예요. 어제 아래 오늘 17일이고 어제 아래 15일 날 하늘궁에 뭐 성추행 한 20명 정도가 성추행을 당했다 이래 가지고 고소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한 걸로 해 가지고 이제 하늘궁을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마디가 이제 대나무가 쭉쭉 올라갈 때는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생기면서 더 발전하고 그런 겁니다. 아마 마지막 시련이 아닌가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세한 연후에 지송백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주 차가운 그 계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이제 알 수가 있다 이제 이건데 그런 안티들이 쫙 이렇게 흔들 때도 변함없이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분이 누군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로유를 보면은 우유가 아주 변질이 잘 되는 건데 우유를 보면은 우유에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이름을 적는다거나 사진을 붙이면은 절대 썩지 않는다. 이것을 보고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해라.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저는 뭐 경제 공부를 안 해서 잘 확실히 모릅니다. 무슨 수치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 경기가 그렇게 어려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호르무즈 해요. 지금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제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데 잘못하면은 그게 물류가 전부 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이제 오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뭐 또 일이 잘못되면은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여하튼 생각할 때에 엄청난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노아 때는 엄청난 폭우가 와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폭우가 와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전설이 생겼듯이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정말 춥고 배고프는 그런 시절을 한번 겪어야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알아보고 이분이 뭐 성추행을 했든지 안 했든지 사이비 교주든지 아니든지 간에 무조건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보내자 이런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쪽으로 향해서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쭉 다 들어보면은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허경영 신인님만 따르는 사람인데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대충 종합적인 견해가 이 정부는 이미 끝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든지 이렇게만 되면은 끝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어제 공희준 씨 말로는 자기는 이제 금년 가을에 대선이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자기가 한 1년 연장을 하더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있을지 내년에 있을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일단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21대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양의 이제 물질 문명이 이제 끝이 났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세상은 동양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 동양의 어떤 그 정신 문명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게 이제 표현한 것이 허경영의 영적 영성 세계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 허경영 신인님의 그 책이 거기에 있죠. 허경영의 영적 세계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거예요. 그런 쪽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곧 대통령이 되시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최고의 이제 저출산이고 그 저출산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도 청소년 자살률이 또 세계 1위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자살해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한다 그러거든. 왜냐하니까 너무나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드라마를 보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막판 그게 성공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는 위기 상황이 옵니다. 어제 그 하늘궁에 압수수색한 것도 하나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안티에 관련된 사람들 내가 몇 사람은 대충은 압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한때 참 열심히 이렇게 잘 믿었던 사람들인데 조금만 더 사람은 이제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 대원이므로 이런 원원한 천지 기운을 좀 느끼고 지긋하게 이렇게 좀 기다렸으면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더라고. 언젠가는 또 이 모든 사람들을 또 허경영 시인님께서 그분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다시 다 용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참 진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죠. 불가근 불가분이 되겠지 않겠어요. 한 번은 뭐 용서는 안 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은 또 너무 가깝게 또 지내기는 또 그렇고 그렇네요. 그분들이 너무 참 이렇게 꼬랑대를 매기네요. 아마 그 최모 가수가 그때 그 가로세로 연구소 나와가지고 뭐라 하고 막 그것도 성추행을 당했다느니 뭐 미투 운동이 한참 심할 때 그렇게 또 그걸 했어요. 그때도 많은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따랐던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만약 그런 게 없었으면 지금 진짜 인산인해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대나무가 올라갈 때는 그 마디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 지압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리니까 그리고 곽사라고 있더라고요. 피부 뭐 여성들 피부 뭐 이렇게 그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 곽사 그게 다이소 가면은 1,000원에서 한 3,000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한테 곽사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걸 곽사를 가지고도 여기 이제 두드리면은 또 이명현상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치료죠. 치료인데 근본 치료는 이어령을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너무 이렇게 몸을 혹사시켜서는 안 되고 커피 이런 것 좀 마시면 안 되고 너무 작고 매운 걸 먹어도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천만 다행으로 민예은 우리 한의사님께서 이제 민의 보감 그 동영상을 보고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분들 한 번 만나면은 진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정말 이 지압을 하니까 영 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요. 많이가 되고 오늘 뭐 한마디 했습니다. 자, 오늘 오면서 보니까 황사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요, 부옇고, 요 영천 오면서 보니까 이 호숫가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던데, 예, 호숫가를 보면 노래도 나오는데, 황사가 막 쫙 해가지고, 황사 문제로 해서 이제 결국 이제 황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죠.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33가지 공약 32번째가 황사혁명인데, 어차피 그 건덕지는 그걸 가지고 원래 미중일이 하나단 말이에요. 미국이 아니고 한국, 중국, 일본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이라 그러면은 뭐 36년 동안 우리가 그 일제 치하에서 고생 당했던 거,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가 고통 당한 거, 막 그것만 생각해 가지고 안 좋게 생각하는데, 좀 크게 보면은 우리 한 뿌리야. 큰 집 작은 집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아시아 통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잘못 배운 역사는 박인수 선생님께서 그것을 명쾌하게 또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또 세계사를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 그 천부경에 그 마지막 비절을 본심 본태양 악명 그 말씀하시면서 신인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신인님, 허경영 신인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우뚝 서서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날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자, 그만하고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허경영.